어서 오세요. 품격 있는 어른들의 소통 공간, 마음라이프 FM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상대가 툭 던진 한마디에 속이 상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아 그래 하고 웃으며 넘어갔던 경험.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나는데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틀어질까봐 결국 혼자 사귀고 또 사귀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래서 평생 참고 살았죠. 그런데 왜 친구는 점점 연락이 뜸해질까요? 왜 모임에 나가면 자꾸 소외되는 것 같을까요?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성격 탓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한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0년, 70년 살아오신 분들 중 99%가 모르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외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왜 멀어지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남은 인생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소통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은 투명한 유리가 아님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73살 김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명절 때였습니다. 정숙이는 명절 음식을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명절 당일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모여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숙이는 기다렸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언니, 그날 음식 정말 맛있었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다음엔 안 해야겠다. 그렇게 다음 모임을 거절했고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1년 후 우연히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왜 연락도 안 하고 모임에도 안 나와? 정숙이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 섭섭했어.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우리 다들 맛있게 먹고 얼마나 고마웠는데. 당연히 고마운 줄 알았지. 그걸 일일이 말해야 해? 정숙이는 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야.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잖아. 1990년 스탠퍼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뉴턴 박사가 두드리는 사람과 듣는 사람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노래를 표현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리듬만 듣고 무슨 노래인지 맞춰야 합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이 노래를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 50%라고 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맞춘 사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선율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이렇게 명확한데 상대도 당연히 알겠지.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냥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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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소리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명성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 의도가 상대에게도 투명하게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정숙이는 착각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친구들도 착각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렇게 1년이 흘렀고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정숙이가 말했어야 했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음식 준비하느라 일주일 내내 고생했어. 고마워 한마디 들으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 친구들도 말했어야 했습니다. 언니,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고, 표현을 해야 한다고. 우리 세대는 침묵이 금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투명한 유리가 아닙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18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혼자서만 안다. 말하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 진실을 나눈다. 그는 말년에 회고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내 철학이 훌륭하다면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주겠지.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쇼펜하우어는 1860년 혼자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침묵은 나를 지켰지만 동시에 나를 죽였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항상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쑥스러우시죠?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지켜줄 겁니다. 내 마음은 투명한 유리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마디씩 시작해 보십시오. 고마워. 미안해. 섭섭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덮어둔 상처는 아물지 않고 조용히 썩어갑니다. 67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박병철 씨와 매주 등산을 다녔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등산 후 막걸리를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박병철 씨가 술이 좀 취한 상태로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늙으니까 재미도 없고 우울해 보이네. 김영수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속으로는 깊이 상처받았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박병철 씨를 만날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었고 한 달 후부터는 몸이 안 좋다며 등산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두 사람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2년 후 공동 친구의 칠순 잔치에서 둘이 마주쳤습니다. 박병철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어? 내가 뭘 잘못했어? 김영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나보고 재미없고 우울하다고 했잖아. 그 말이 너무 섭섭했어. 박병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 그때 술 먹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소리였는데 왜 그때 말 안 했어? 왜 3년 동안 혼자 소가리를 한 거야? 1972년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표현적 글쓰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매일 15분씩 자신의 깊은 상처를 글로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일상적인 일들을 쓰게 했습니다. 4개월 후 상처를 표현한 그룹은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병원 방문 횟수가 50% 감소했습니다. 페니베이커는 확신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2011년 UCLA의 매튜 리버먼 교수는 뇌 영상 기술로 감정 표현을 연구했습니다. 감정을 참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부위가 활성화되었지만 말로 표현한 사람들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뇌는 그 감정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감정은 뇌 속에 계속 쌓여 독이 된다. 김영수 씨는 말했다가 관계 틀어질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말하지 않아서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날 김영수 씨가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농담으로 한 말인 건 아는데 솔직히 좀 섭섭하더라. 박병철 씨는 10중 8구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미안해. 진심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다. 어른은 참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덮어둔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프고 더 독이 됩니다. 19세기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 속에 묻힌 상처는 영혼을 좀먹는 독이 된다. 용기 내어 말하라. 그것만이 치유의 시작이다. 키르케고르는 사랑했던 여인과의 파혼 후 그 상처를 평생 덮어두었습니다. 42세에 죽기 직전 그는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내 진심을 말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덮어둔 상처가 있으신가요? 오늘 용기 내십시오. 그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때 내가 한 말. 사실 좀 섭섭했어.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서.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용기를 고마워할 겁니다. 덮어둔 상처는 절대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말 없는 대접은 대접이 아니라 상대를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72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씨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최경희 씨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 경희 씨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장례식장에 달려가 3일 내내 경희 씨 옆을 지켰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순자 씨는 매일 경희 씨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2달 동안 거의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희 씨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반찬을 갖다 주면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엔 순자 씨도 이해했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정신이 없겠지. 하지만 석 달, 넉 달이 지나도 경희 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감기에 걸려 이틀 정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경희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왜 안 와? 나 혼자 있으니까 답답하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당연한 사람이 됐구나. 그냥 심부름꾼이 됐구나. 순자 씨는 그날 이후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경희 씨는 며칠 후 전화했습니다. 언니, 왜 요즘 안 와? 순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희야, 석 달 동안 매일 내 집에 갔는데 너한테서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 나도 사람이야. 경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언니가 알아서 해준 건데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고맙다는 말을 봐라. 2010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애덤 그랜트 교수는 대학 모금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매주 감사 편지를 보냈고 다른 그룹에게는 아무런 피드백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감사 편지를 받은 그룹의 모금 전화 횟수가 50% 증가했습니다. 그랜트 교수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을 때 비로소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2015년 하버드 대학의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과제를 주고 절반에게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들의 66%가 다시 도와주겠다고 답했지만 감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25%만 다시 도와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의 말이 없으면 선의는 의무가 되고 도움은 착취가 된다. 이순자 씨가 원한 건 거창한 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니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었어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최경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알아서 해주는 건데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상대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당신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부탁하지 않았는데 해줬다면 더더욱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친한 사이에 무슨 감사가 필요해? 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상대는 자신이 당연한 사람이 됐다고 느낍니다. 이용당한다고 느낍니다. 말 없는 대접은 상대를 작게 만듭니다. 나는 당연한 사람이구나.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고 결국 관계가 무너집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위대한 영혼의 표시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의 부재를 드러낸다. 볼테르는 평생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에게 항상 편지를 썼습니다. 말년에 그는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다면 반드시 그날 안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여러분, 지난 한 달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때 내가 해준 거 정말 고마웠어. 말 없는 대접은 대접이 아닙니다. 고맙다. 이 세 글자가 관계를 지킵니다. 오늘부터 고마운 일이 있으면 즉시 말하십시오. 그것이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친구는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라 나누는 벗입니다. 69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씨는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에게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김동진 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김동진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손자가 게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야. 박철수 씨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접근을 잘못한 거야. 게임을 무조건 금지하면 안 돼.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1시간만 하게 하고. 다음 주 김동진 씨가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박철수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거 운동 부족이야. 무릎 통증은 대부분 허벅지 근육이 약해서 그래. 매일 스쿼트 50개씩 하면 나아져. 그 다음 주부터 김동진 씨는 약속을 자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김동진 씨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1년 후 공동 친구를 통해 이유를 들었습니다. 철수가 자꾸 가르치려고만 해서 만나기가 부담스럽대. 박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미시간 대학의 셸리 테일러는 참가자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한 후 2가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조언은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두 번째는 공감은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조언을 받은 사람들의 78%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공감을 받은 사람들의 89%가 더 얘기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기를 원한다. 예일 대학의 마이클 크라우스 교수는 요청하지 않은 조언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조언을 받는 사람의 73%가 무시당한다. 작아진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조언은 은연중에 상하관계를 만든다. 친구 관계에서 이것만큼 독이 되는 것은 없다. 박철수 씨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김동진 씨가 손자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야 라고 말할 때 그가 원한 대답은 그래. 요즘 손자들 다 그렇더라. 걱정 많이 되겠다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내가 접근을 잘못한 거야. 이 한마디는 김동진 씨에게 너는 손자 교육도 제대로 못하는구나로 들렸습니다. 친구는 제자가 아닙니다. 친구는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친구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조언은 상하관계를 만들고 친구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평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한쪽이 다른 쪽을 가르치려 들 때 우정은 사라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평생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플라톤과는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회고했습니다. 나는 플라톤을 존경했지만 그를 친구로 느낀 적은 없었다. 여러분,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즉시 조언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친구가 요즘 이런 일로 힘들어라고 말하면 그랬구나. 많이 힘들겠다. 나도 그런 적 있어라고 말해보십시오. 친구는 당신의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공감을 원합니다. 친구는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라 나누는 벗입니다. 5번째, 거울 보고 내뱉은 말이 친구 가슴에 박혔습니다. 68세 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순자 씨는 평생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몸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염색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정순자 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염색 좀 해야겠어. 흰머리가 완전 할머니네. 나이 들어도 관리는 해야지. 정순자 씨는 웃으며 그래, 고맙네 했지만 속으로는 비수가 꽂혔습니다. 내가 염색 안 하는 게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아나.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날 이후 정순자 씨는 그 친구를 피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을 때 우리 뇌는 실제 물리적 고통을 받을 때와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를 사회적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면 마치 너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같다.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변화된 외모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참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랜만이네. 보니까 반갑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안부는 채근하여 받아내는 빚이 아닙니다. 71세 강길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강길순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늘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달 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전화 안 하면 평생 전화 한 통 없지? 친구 사이가 이래도 되나? 상대방은 당황하며 미안해. 요즘 좀 바빴어 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을 빚쟁이 대하듯 하지? 이러니까 연락하기 싫지. 그 후로 그 친구는 강길순 씨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사회심리학의 비용 보상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관계에서 얻는 보상이 들이는 비용보다 클 때 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왜 연락 안 했어?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연락의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만남을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때로는 적이 되어라. 이 말의 의미는 진정한 친구는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고 연락이 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연락할 때 추궁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네. 시간 날 때 만나세. 부담 갖지 말고. 그러면 상대방은 부담 없이 기꺼이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래 그래라는 말은 세상 가장 게으른 변명입니다. 73세 김만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만수 씨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이영호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평생을 함께 해온 중마고우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영호 씨가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로 말했습니다. 야, 여기 물 좀 갖다 줘. 김만수 씨는 불편했지만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 경로당에서 함께 화투를 치는데 이영호 씨가 옆 사람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고 뭘 쳐. 제대로 좀 해.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김만수 씨가 나중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야, 요즘 내가 사람들한테 좀 심하게 대하는 것 같아. 아까 경로당에서도 그렇고. 이영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나 원래 이래. 너도 알잖아. 내 성격이 워낙 급하고 직설적이잖아. 나이 먹어서 고치겠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김만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 조금만 신경 쓰면. 이영호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야, 나한테 성격 바꾸라고? 70 넘어서? 이게 나야. 싫으면 안 만나면 되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날 이후 김만수 씨는 점점 이영호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이영호 씨를 피했습니다. 1년 후 이영호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영호 씨가 김만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요즘 다들 왜 나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야? 김만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호야, 내가 나 원래 그래라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는 너를 위해 변할 생각이 없어라고 듣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례한 말인지 아니? 2008년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은 타고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도 배우고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드웩 교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은 성장을 거부하는 선언이다. 그리고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다. 2014년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캐건 교수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나는 변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친구가 3명 이하였고 외로움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나는 배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 8명 이상의 친구를 유지했고 삶의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원래 그래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영호 씨는 왜 친구들을 잃었을까요? 나 원래 이래.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이게 내 성격이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속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변할 생각이 없어.
불편하면 내가 참든지, 내가 떠나든지. 김만수 씨가 말했을 때 이영호 씨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보였어? 미안해. 조금 조심해 볼게. 아니면 나 원래 그래. 70 넘어서 못 봤고. 이영호 씨는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립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이 들면 성격 못 바꿔. 3살 버른 80까지 간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 원래 그래라는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노력하지 않겠어. 나는 너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겠어. 나는 편한 게 중요하고 너는 상관없어. 불편하면 내가 떠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변명인 이유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살아있다면 변해야 한다. 20세기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성장을 멈춘다. 그리고 관계도 멈춘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원래 이래. 내 성격이 워낙 급해서. 나이 먹어서 이제 못 받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랬구나. 내가 몰랐네. 조금 조심해 볼게.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지. 70세든 80세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래라는 말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8번째. 마음은 꺼내 보일 수 없으니 말로 빚어 선물하세요. 67세 오동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동수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고 군대도 같이 갔고 서로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모두 참석한 사이였습니다. 오동수 씨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히 알겠지. 작년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동수 씨는 관 앞에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자네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한 번이라도 말해줄 걸 그랬네. 오동수 씨는 그날 이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욕구는 더욱 강해집니다. 친구니까 알겠지는 착각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더욱 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일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관계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말하십시오. 자네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나? 자네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네. 후회하기 전에 지금 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침묵의 실수 5가지와 말의 실수 3가지. 이것은 단순한 말의 실수가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 누가 나를 기억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말은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문은 잠깁니다. 하지만 제대로 말하면 문은 열립니다. 동시에 말은 배려의 문지기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말하면 위로를 줍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꽃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시들고 돌보지 않으면 사라진다. 맞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말로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오늘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소중한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십시오. 누구야, 오늘 자네 생각이 나더군. 그동안 내가 말을 아껴서 혹시 섭섭했다면 미안하네. 자네는 내게 정말 소중한 친구야. 시간 날 때 차 한잔 하세. 부담 갖지 말고. 이 짧은 문자 하나가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구를 만날 때 말해야 할 것은 말하십시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참으십시오. 60년, 7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고 품격 있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정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마음라이프 FM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